뭉이모 TV 11장 거대 고릴라. 하지만 원고를 완성하러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원숭이들이 엉망진창 지저분하게 만들어 온 집을 깨끗이 치우는 일. 수천 수백만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원고를 완성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옛날 옛적이라는 문구를 막 써냈고 테리는 내가 옛날을 옛날로 잘못 썼다는 사실을 막 지적한 참이었다. 그때 탁자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테리, 탁자 좀 흔들지 마. 내가 흔드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테리가 발끈하며 말했다. 내가 흔들다니 무슨 소리야. 이제 나무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무집을 흔들면 어떡해? 그만해. 테리가 말했다. 내가 흔드는 거 아니라니까. 너야말로 나무집을 흔들면 어떡해? 내가 역정을 내며 외쳤다. 나 아니야. 내 생각엔 저 아래 거대 고릴라 짓인 것 같아. 그런데 거대 고릴라가 왜 우리 나무집을 흔들지? 내가 물었다. 나도 모르지. 우리 나무집이 바나나 나무도 아니고. 테일이가 말했다. 물론 아니지. 그래, 그거야. 고릴라한테는 나무집이 바나나 나무로 보이나 보다. 거대 바나나 나무. 응? 테리가 머리를 갸웃하며 말했다. 뻔한 거 아니야? 우리 새총에 쏘아보낸 거대 바나나가 저 멀리 열대섬에 떨어졌을 테고 그 섬은 거대 고릴라가 사는 곳이었겠지? 거대 고릴라는 거대 바나나를 발견하고 먹어치웠고 바나나. 거대 바나나가 너무 맛있어서 거대 고릴라는 그 바나나 껍질로 배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거대한 콧구멍을 벌름벌름 하면서 거대 바나나 냄새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나무집이 거대 바나나 나무인 줄 착각하고 흔들어대는 거지. 앤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바나나 하나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한단 말이야? 거대 바나나잖아. 냄새도 엄청 좋은 거대 바나나. 나는 테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바로 그때 거대 바나나를 찾아 거대 바나나 껍질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거대 고릴라가 어마어마한 고함을 질렀다. 바나나! 바나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거대 고릴라가 왜 여기 와서 우리 나무집을 흔들고 있는지 설명할 길은 그것밖에 없네. 그나저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테리가 물었다. 당연히 거대 바나나를 더 줘야지. 안 돼. 원숭이들이 바나나 확대기를 망가뜨렸는걸? 못 고쳐? 아마 가능은 하겠지만 엄청 오래 걸릴걸? 원숭이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거든. 테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라도 해야 해. 고릴라가 나무집을 가루로 만들기 전에. 바나나, 바나나. 거대 고릴라가 울부짖었다. 여기엔 바나나가 없어. 뭐 예전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없다고. 테리가 외쳤다. 바나나. 거대 고릴라는 대답하듯 또 울부짖었다. 소용없어. 저 고릴라가 바나나라는 단어 말고 우리말을 할 줄 알겠어? 내가 말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날이 있을까 싶던 바로 그 순간 길쭉한 흰색 리무진 자동차가 나무집 현관 앞에 섰다. 멋진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초인종을 눌렀다. 위에 있어요. 나는 아래를 향해 소리 질렀다. 둘 중 누가 테리입니까? 운전사가 물었다. 테리가 저요! 라고 대답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그린 왈왈 해변의 멍멍이가 멍멍이 그리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엄청 신나는 일이네요. 상으로 뭘 받게 되나요? 멍멍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다. 언제요? 테리가 물었다. 바로 지금. 운전사는 리무진 뒷좌석 문을 열었다. 굉장해. 멍멍이가 왔대. 만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우리를 이 나무집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대체 무슨 수로 멍멍이가 우리를 구한다는 거야? 내가 퉁명스레 물었다. 당연히 왈왈 짖으면 되지. 테리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멍멍이는 리무진에서 튀어나와 거대 고릴라를 향해 짖어대기 시작했다. 멍멍이는 왈왈 짖고 계속 짖고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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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짖었다. 왈왈. 그러자 거대 고릴라는 거대한 다리를 번쩍 들더니 멍멍이를 꾹 밟아버렸다. 와짜짜. 우리는 운전사가 멍멍이를 삽으로 푹 떠서 리무진에 다시 태우는 광경을 지켜봤다. 괜찮아 보이니? 테리가 물었다. 글쎄, 여전히 짖고는 있네. 결국 만나보지 못했어. 테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고릴라는 지체 없이 나무집을 다시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전보다 훨씬 더 세게 흔들었다. 아, 이럴 수 없어. 정말 골치 아프게 됐잖아. 멍멍이조차 우릴 구해주지 못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 나무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원숭이 집으로 가야지. 나무집이 없으면 우린 갈 데도 글을 쓸 데도 없어. 내가 기운 없이 말했다. 아, 난 원숭이 싫다니까. 그리고 거대 고릴라도 싫어. 테리가 발끈했다.
글쎄, 그게 다 누구 탓인지 생각해봐. 네가 바다 원숭이를 키우려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거대 바나나로 장난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테리는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앤디, 이 소리 들려? 아, 그러니까 거대 고릴라가 우리 나무집을 때려 부수는 소리 말이야. 당연하지. 귀에 쏙쏙 박히게 아주 크고 분명하게 들린다.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 소리 말이야. 실키야. 실키가 돌아오고 있어. 게다가 혼자가 아니야. 12장. 실키가 우리를 구한 날. 나는 위로 올려다보았다. 테리 말이 맞았다. 고양이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한 무리가, 정확히 말하면 13마리 고양이들이 실키를 선두로 모여 있었다. 고양이들은 마치 전투기처럼 편대를 찧어서 낮고 빠르게 날아오고 있었다. 어이쿠, 잘 됐네. 거대 고릴라가 생각만큼 포악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늘을 나는 고양이 떼한테 당하면 되겠네. 내가 비아냥댔다. 왜 고양이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 고양이들도 거대 바나나를 원하는지 모르잖아. 고양이는 바나나를 안 먹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게다가 저 고양이들 좀 봐. 화나 보이잖아. 배고픈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쫓는 건 고릴라일지도 몰라. 봐봐. 고릴라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테리가 고릴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말은 정확했다. 고릴라는 더는 나무를 흔들어대지 않았다. 고양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 고릴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고양이들 표정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고양이들은 고릴라를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우리는 13마리 고양이 떼와 한 마리의 거대 고릴라가 충돌하는 순간을 대비해 서로 꾹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격렬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싶은 아슬아슬한 순간 고양이들이 두 무리로 나뉘더니 고릴라를 쓱 스쳐 지나가서 하늘로 솟구쳤다. 그러고는 다시 뭉쳐서 우리 머리 위에서 위협하듯 원을 만들어 비행했다. 바로 그때 고릴라가 나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기엔 거대 바나나가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 테리가 울부짖었다. 고릴라는 이제 거대 바나나를 찾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고양이들이랑 결투하기에 더 좋은 위치를 찾아오는 것 같아. 고릴라는 점점 더 높이 올라왔고 좀 더 높이, 더욱 더 높이. 거대 고릴라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섰다. 고릴라는 거대한 가슴팍을 퍽퍽 치면서 날고 있는 고양이들에게 으르렁댔다. 고양이들은 계속 공격하면서 고릴라를 못살게 굴었다. 고양이들은 급 강화하며 공격했고 고릴라는 팔을 휙휙 휘둘렀다. 어쩌다가 고릴라가 고양이들을 내리쳐서 바닥에 내리꽂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벌떡 일어나서 순식간에 공격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 아무리 애써도 고릴라에게 하늘을 나는 13마리의 성난 고양이들은 힘에 부치는 상대였다. 거대 고릴라는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졌고 결국 귀청이 떨어질 듯 쿠당탕 소리가 나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은 고릴라와의 대결을 아직 끝낸 것이 아니었다. 고릴라가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고양이들은 땅으로 내려와서 고릴라의 털 속 깊이 발톱을 박아놓고는 공중으로 쑥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저 멀리 데려갔다. 바나나. 자, 실키와 친구들이 오늘 하루를 멋지게 장식해준 것 같지? 만약 내가 실키를 하늘을 나는 고양이로 변신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무집은 분명 쑥대밭이 됐을 거라고. 테리가 거만하게 말했다. 나는 애초에 우리 나무집이 위험에 빠진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테리에게 지적해줄 참이었다. 모든 게 테리 때문이었다. 바다 원숭이, 테리가 만들어낸 바보 같은 거대 바나나.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안 돼! 설마 바다 원숭이를 또 주문한 건 아니지? 테리 너 어떡해! 하지만 테리는 대답이 없었다.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13장 끝. 나는 테리를 뒤쫓았다. 바다 원숭이 알을 또 한 무더기 부화시키는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한다. 우리 나무집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체부 빌 아저씨가 아니라 질이었다. 질은 내내 뛰어온 듯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내가 본 게 실키가 아닌가 해서. 너희 나무집에서 거대 고릴라와 함께 날아가던데. 테리가 맞아 하고 말했다. 나는 테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말했다. 테리 말은 아니라는 뜻이야. 응, 앤디 말이 맞아. 내 말은 아니라는 뜻이야. 아니, 나는 분명 실키라고 생각해. 질은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실키는 흰색이잖아. 그 고양이들은 전부 노란색이었어. 게다가 날고 있었다고. 실키가 하늘을 날아? 실키는 찾는 전단지엔 그런 말이 안 쓰여 있었잖아. 내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글쎄, 보통은 날지 않지. 하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실키였어. 확실해. 나는 실키가 어디에 있든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 둘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당장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빨리. 미안해.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테리가 그랬단 말이야. 테리가 실키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카나리아로 변신시켰어. 그러니까 고나리아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날아가 버렸어. 정말 미안해. 나는 나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고나리아? 테리가 실키를 고나리아로 변신시켰다고? 질이 느릿느릿 말했다. 응, 말한 그대로야.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말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질이 말했다. 뭐? 괜찮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괜찮고 말고 사실은 정말 멋진 일인걸? 나는 새를 한 마리 꼭 키우고 싶었는데 실키가 먹어버릴까봐 걱정이었거든. 하늘을 나는 고양이라면 그 둘을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거잖아. 고마워, 테리. 천만에. 나는 동물들도 변신시키고 싶다면 어디로 데려오면 될지 알지? 테리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고마워. 잘 생각해볼게. 그나저나 얼른 집에 가서 실키랑 새로운 친구들이 먹을 새모이를 꺼내놔야겠다. 질이 가고 난 뒤 테리는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어때?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네, 그치? 그런 거 같다. 한 가지 사소한 일 하나만 빼고. 내가 말했다. 그게 뭔데? 우리 책을 아직 하나도 쓰지 못했어. 소리 지를 필요까지는 없잖아, 앤디. 흥분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테리가 위로하며 말했다. 어떻게 흥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 잘 될 거라는 거야? 우리는 아직 원고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마감은 내일이라고. 제 시간에 이야기 구상이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쓰고 그리는 건 나중 문제라 쳐도. 식은 죽 먹기야, 앤디. 우리는 아무것도 구상할 필요가 없어. 오늘 하루는 정말 흥미진진했잖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전부 다 쓰고 그리는 거야. 그럼 우리 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다시피 나는 테리보다 훨씬 똑똑하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은 사실 테리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게 아닌가 싶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말도 안 돼. 아, 그래? 테리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말도 안 되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망설일 필요 없잖아. 자, 시작하자. 우리는 탁자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쓰고 그리고 또 쓰고 계속 그리고 계속 쓰고 계속 또 쓰고 계속 또 그리고 마침내 다 그렸다. 그러자 정확히 다음날 4시 45분이 되었다. 다 했다! 나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근데 5시 15분 전이다. 큰코 사장님한테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마감 5시인데. 도저히 약속 못 지키겠어. 아니야, 지킬 수 있어. 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어떻게?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딸랑딸랑 방울소리. 테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산타클로스다. 얼른 양말을 걸고 자는 척하자. 하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잖아. 크리스마스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날이라고. 내가 말했다. 우리는 전망대 끝으로 나가봤다. 눈앞에 보인 광경은 바로 이랬다. 저 멀리 하늘에서 실키와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이 썰매를 끌고 썰매에는 지리 타고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하늘에 나는 고양이가 끄는 썰매야. 한번 타볼래? 질이 공중에서 우리 주위를 맴돌며 말했다. 그럴 시간이 없어. 바쁘거든. 어떻게 하면 5시까지 시내에 있는 큰코 사장님에게 원고를 갖다 줄 수 있을지 궁리 중이야. 내가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은 엄청 빨라. 자, 얼른 타. 그래서 우리는 썰매를 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큰코 씨에게 제때 원고를 전달했다. 큰코 씨는 책을 출판했고, 책은 곳곳의 서점에 배달되었고, 도서관에 비치되었고,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졌다. 심지어 쓰자마자 뇌로 정보가 전달되는 헬멧을 통해 독자들의 머릿속으로 곧장 들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 끝!